아세요? 어렵죠? 그리고 아까 우리 어떤 수험생께서 뭐 오탄한 것 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오탄한 것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간혹 이제 문제 부분이 오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막 바꾸다 보면 그래서 이 다음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저희 선생님들이 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거 관두시지 마시지. 고맙습니다. 아유. 아 스승의 날 맞아. 그렇죠. 예. 저번 주 금요일 있는데 예. 뭐 저만 줬으면 좋겠지만 다 드렸죠. 예. 자 우리 경제론 어딜 좀 보시자면 오타 하나 수정하고 페이지 38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계산서에 나와 있죠. 예, 그 중에서 니은 해설이 있죠. 니은 해설 보면 P가 500이고 Q가 600으로 되어 있죠. 6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1000. 예, 오타입니다. 자, 저번 주 했던 거 우리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요 공급 이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른 내용을 학습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거 우리 수요 공급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막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유량이냐 저량이냐 그랬죠?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기간을 언급해야 의미 전달이 있다. 이렇게 판단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 양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양자 붙지 않았죠. 자 이것은 영어도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을 그대로 하고 대한민국 경제학과에 관련된 모든 시험은 똑같이 그렇게 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수요곡선과 공곡선을 도출할 때 가격에 따라 해당 상품 가격이죠.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딱 그때만 써요. 수요곡선 공곡선을 도출할 때만 쓴다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 표현은. 제목으로 붙일 때. 설명할 때는 다 량이 변화예요. 수요 변화든 수요량이 변화든 양이 변하는 겁니다. 결과는. 정수 변수가 수요량이에요. 우리 함수 관계를 보면. 그렇지만 제목을 붙일 땐 그렇지 않다. 수요자 마음을 딱 도출하고 나고 공급자 마음을 도출하고 나면 이게 움직일 때는 수요 변화. 자, 수요자 마음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네 글자. 뭐예요? 수요, 곡선. 수요자 마음을 정축의 가격, 횡축의 양을 표시했을 때 어떤 모양? 우하향 형태. 반비례 관계죠. 그게 수요자 마음입니다. 수요자 마음을 두 글자로 말하면 수요.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수요 변화라고 해야지.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 뭐라 한다고요? 수요 변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이제는 뭐 그건 약속이에요. 출제가 한 4번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변화 마찬가지. 공급량이 변한다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는 공급량이 변화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때는 공급선을 도출할 때만 쓴다고.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공급법칙을 도출할 때만. 그래서 공급자 마음이 이렇게 도출이 딱 되면 그래프는 공급곡선이 되고 생긴 마음은 뭐 한다? 우상향한다. 그런데 양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이미 공급자 마음을 도출했는데 그 마음 상태에서 양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 마찬가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배웠었죠? 대체제. 대체제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보완제는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응력은 기회가 또 있습니다. 7, 8로 문제풀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탄력성을 배웠습니다. 탄력성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말랬어요. 뭐 계산 문제 하려고 생각도 말아요. 지금은 뭐 안 해도 돼요. 합격해. 대신 민법은 맞아야 합니다. 민법을 잘해야 되는데 막 계산 문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가 뭐 한 7문제 4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안 풀어도 합격합니다.
기분 좋은 것은 확률상 찍으면 한두 개를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맞아버려? 그래서 나머지를 다 맞춰도 뭐 점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마음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갑시다. 알겠죠? 민법은 기본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요약집 들어갔나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요약집은 요약집이고, 민법은 기본서가 중요해요. 다 빨리 풀어놓은 거예요. 책 보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것을 많이 읽어서 딱 이 지문이 나오면 이건 이 케이스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 좀 하셔야 돼요. 제발 좀. 그래서 제가 민법을 먼저 끝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탄력성 마찬가지 널리 써요. 여기서만 딱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이걸 응용한다는 거예요. 자, 탄력성은 분모의 어떤 원인이 있다면 분자가 수율량이나 공급량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모 분자 계산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분자값이 결과예요. 항상 출석률 그럼 출석자를 분자에 적듯이 탄력성은 분자가 수율량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따라서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이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수요 공곡선이 완만할수록 수평이 가까울수록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양 변화가 크죠? 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원인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자나 공급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양 변화가 크다 그럼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1이란 거죠. 자, 1보다 크다 그럼 분모 대비 분자가 크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탄력적. 1보다 작다. 적게 변했죠? 비탄력적. 그때는 기준이 1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업의 총수익과도 관련이 있는데 함정으로 이걸 팔 수가 있어요. 기업의 총수익과 관련된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안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대표적 케이스. 회계사 간평사에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자가 그 수요량을 얼마나 구입해 주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에 많이 팔고 싶지.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기업의 총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모 쳐졌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가 양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양 변화를 많이 못한다는 것은 올백 계좌만 그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자, 비탄력이 됐다는 이야기는 수요자가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양 변화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고기를 친다면 잡힌 물고기인가요? 바닷속 물고기인가요? 잡힌 물고기. 이건 바로 해 뜰 수 있죠. 해. 응? 그래서 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고가 인상 정책이더라. 탄력적일 때는 바닷속 물고기죠. 값을 올리면 다 도망가 버리죠. 미끼를 써야죠. 미끼. 시장에서 미끼가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인하. 오케이? 저가 인하 정책이 이때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됐거든요. 고생만 많이 하십니다. 그냥 됐고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전환이 용이하거나 용도가 다양하면 마치 대체재가 많은 것처럼 관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모두 증가시키고, 그렇죠?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모두 크게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7페이지 마지막. 이거 철저히 기억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갔을 때 모습, 여러분이 발견한 그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에 가봤더니 살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 여러분 되게 소비자지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시장에 갔더니 나 말고 물건 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때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승한다. 그리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수요 감소는요.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 낙엽이 뒹굴고 말이죠. 파리도 없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 공급 증가 봐요. 시장에 갔더니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뭐?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 그리고 거래는 많이 일어나겠지.
공급이 증가는 거래 증가를 가져오더라. 공급이 감소는 물건이 없어. 물건이 귀해. 찾는 사람 많은데. 그럼 어때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꼭 기억이라 그랬죠. 자, 그걸 기억했다라고 간주하고 이제는 동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 변했을 때,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했으나 공급이 감소. 수요가 감소했으나 공급은 증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했던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수요 증가 살 사람이 많아요. 가격은 상승. 제가 가격하고 양은 수요란 글자나 공급 글자 오른쪽에 하고 양은 여기 증가나 감소 오른쪽에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가격은 상승, 양, 증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증가. 물건이 흔해졌죠.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거래량은 증가. 됐습니까? 자, 봐요. 수요 증가 살 사람 많아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자, 공급이 감소, 물건이 귀해졌어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자, 수요가 감소해 살 사람 없어요. 가격은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물건이 흔해졌어요.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자, 수요 감소, 살 사람 없네. 살 사람 없어. 가격 하락, 양 감소. 자, 공급 감소, 물건이 귀해졌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알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절대 그려서는 안 돼. 시험장에서 그래프 그리다가 돌아가신 분 많아요. 응? 그래서 일단은 이게 봐봅니다. 재미있는 게 양은 둘 다 증가죠? 그러면 뭐 둘이 변하면 반드시 양은 증가하겠네. 맞죠?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근데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양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문제는 가격이야. 근데 이게 더 크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네. 크게 변한 게 결과를 좌우할 거니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잘 봐요. 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양은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가격이나 양, 거래량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드시. 그럼 봐요. 양은 같은 방향으로 갔죠.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따라가면 어차피 나머지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되겠네. 공급은 쳐다도 보지 말고. 어차피 양은 증가하잖아. 문제는 가격이 수요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수요만 쳐다보면 되지. 만약 크기가 주어지면 크기 변한 것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알았습니까? 크기 변한 것과 결과 같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양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 봐봐요. 이건 하락하죠? 이게 더 효과가 더 커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둘이 같아요. 그럼 어차피 양은 증가하잖아. 근데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불변이 됩니다. 불변. 그런데 크기가 안 좋아졌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 둘 다 양은 증가한 게 확실한데 자, 양은 같은 방향으로 갔죠? 그럼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서로 반대로 가는데 크기가 안 좋아졌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양쪽 끝에 누가 서 있는지 안 보여주는 거야. 강호동인지 유재석인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전에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불변 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 에?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렇게 뭐 한 20년간 강의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닙니다. 불변도 포함해서 알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금 들어보니까 그럴싸했었잖아요. 불변 또는 상승 하락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셋 다 알 수 없다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셋 다 모르지, 셋 다. 셋 다 모르는 대상이라니까. 이해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출제가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셋 다 묶어서 뭐라고요?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질문이 간혹 들어옵니다. 질문을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응?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다니까. 알 수 없다니까. 아까 뭘 받았는데? 자, 이제는 이제 공급 증가 감소 얘기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가격은 둘 다 상승인가요? 아, 그럼 반드시 상승하겠네. 그럼 봐요.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증가, 이렇게 되면 감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 불변 셋 다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양은 뭐예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봅니다. 가격이 둘 다 하락인가요? 반드시 하락합니다. 양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나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크기가 안 지어지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둘 다 양이 감소인가요? 그럼 양은 반드시 감소하겠네요. 둘 다 양은 감소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가격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드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크게 안 지어지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우리 그 교재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검토를 해볼 겁니다. 이거 자세히 해봐야 돼요. 친절하게. 자, 한번 친절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38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균형 가격, 균형 수명에 의한 둘 중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근데 문제는 둘 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인데 기억,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 크기의 변한 것과 결과 같더라.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상쇄되어서 뭐 불변.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양갈 2번 구체적 사례 들어갑니다. 1번. 자, 수요 증가 살 사람 많다. 가격 상승 까마나 살표 수요 오른쪽에 증가 오른쪽에 까마나 살표. 혹시 모를까봐 또 PQ 또 적어놨어. 너무 친절해. 자, 공급 증가는 어떻게 돼요? 물건이 흔해졌죠? 공급 오른쪽에 가격 하락 하얀 화살표. 증가 양 증가 까만 화살표. 혹시 모를까봐 또 PQ 또 해놨어. 자, 그러면 둘 다 증가죠?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죠?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균형 가격은 반대 방향, 균형 수급량은 같은 방향, 반드시 증가. 그러니까 ABCD를 보니까 모두 다 양이 증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증가한다는 거야. 문제는 가격이야. 자, A를 볼까요?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러면 수요 증가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어차피 증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가격은 수요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만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좀 진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잘 보면? 그럼 뭐예요?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B, 공급 증가 더 크죠? 그러면 수요는 쳐다도 보지 마. 결과는 공급 증가 다 좌우해. 어차피 하나는 같은 방향인데 반대로 움직여서 공급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만 쳐다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 물건이 흔해지죠? 가격 하락, 양 증가. 바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급 증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서로 같다? 그럼 양은 어때요? 증가 증가로 같죠? 그럼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머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가격은 불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변화 크기가 없다. 양은 반드시 증가한 걸로 확신할 수가 있지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오케이? 가격은 알 수 없다. 지금 요거 같이 해보니까 이해 좀 됩니까? 네. 자, 2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증가 나와 있어요. 자, 살 사람 많아요. 가격은 상승. 가격 표시는 수요 오른쪽에 까만 화살표로 위로. 증가. 양의 증가는 증가 오른쪽에 까만 화살표 위로. 자, 공급이 감소에 따라 되어 있죠? 자, 귀해졌습니다. 물건이 귀해졌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물건이 귀한데 거래가 활발할 리가 없죠? 거래량은 감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균형 수급량은 뭐?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A, B, C들을 보니까 가격은 모두 다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양이야. 첫 번째, A, 수요 증가. 가격은 어차피 상승할 수 같을 건데, 문제는 양이 수요 증가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급은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은 수요가 결정하고 가격은 같은 방향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 증가만 쳐다보면 돼요. 수요 증가 살 사람 많대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균형수급량. 여러분, 균형수급량, 균형거래량 두 표현 다 씁니다. 그 다음 B,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를 살펴봤을 때 공급 감소가 더 크죠? 네, 그럼 결과는 뭐가 좌우해? 공급 감소가. 공급 감소 떠올려봐요. 물건이 귀하다. 가격은 상승하고 귀한데 거래량이 많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균형수급량 감소하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서로 같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죠? 양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근데 그 크기가 같으면 어때요? 불변이 되겠죠. 자, 변화 크기가 없다. 그럼 뭘 모른다 해야 돼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모른다 해야지. 오케이? 네, 증가하고 감소 이 둘을 모른다 해야 한다. 동그래 3번. 동그래 3번. 수요 감소 살 사람 없어요. 그럼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겠네요. 맞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물건이 흔해졌어요.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은 많겠죠. 여러분 원래 있던 수준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도 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수요하고 공급 요것을 여러분 입장으로 제가 바꿔서 기억시켜드렸어요. 여러분이 시장 갔을 때 그 상황을 떠올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보니까 가격은 둘 다 하락이죠. 맞죠? 그럼 양이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수요 감소가 더 크다. 가격 어차피 하락으로서 둘 다 같단 말이죠. 근데 양은 수요 감소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만 따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수급량 감소하고. 자, B, 공급 증가 더 크다. 그럼 어때요? 결과는 뭐가 좌우해? 공급 증가가. 물건이 흔해졌죠?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서로 같대요. 그럼 양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뭐? 불변이겠죠. 그리고 변화 크기 없다면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4번 보면 이제 뭐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다 살펴보는 셈이 돼요. 같이 꼭 해야 합니다. 자, 수요 감소 살 사람 없죠?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감소, 그럼 물건이 귀해졌죠? 그럼 어때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따라서 감소, 양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문제는 가격이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A. 수요 감소가 더 커요. 어차피 양은 감소수 같을 거니까 이때는 가격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은 수요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 감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되고요. B. 공급 감소가 더 크답니다. 그럼 결과는 뭐가 좌우해? 공급 감소가. 물건이 귀해졌네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자, C.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서로 같아요. 둘 다 감소, 양은 같은 방향이죠? 근데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근데 서로 같다니까 상쇄되어서 불변이겠죠. 변화 크기가 없다. 그럼 뭐가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따라서 크기 없으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됐습니까? 네. 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외워한 걸 외우셔야 돼. 가격하고 수급량 대답하세요. 가격하고 수급량, 수요 증가. 가격은 상승, 수급량은 증가, 수요 감소. 가격은 하락, 수급량 감소. 공급 증가, 가격 공급 증가. 시장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왔다니까. 시장을 생각해봐요. 시장에 물건들이 막 그냥 가격 하락. 그럼 막 골라 하면서 막 사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증가. 근데 공급 감소, 물건이 귀해졌어. 찾으려는데 물건이 없어. 가격이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귀해졌는데 거래가 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 거예요. 공급자 입장을 한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저번 주 적어주지 않았어요? 다 적어줬어. 저번 주에 어디 37페이지 하다 한번 봐봐요. 누가 적어놨죠? 37페이지 안 적혀있는 사람 저번 주 결석한 사람이야. 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요 증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 사람 많다. 수요 감소는 살 사람 적다. 공급 증가는 물건이 흔하다. 공급 감소는 물건이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갔을 때 모습을 생각하라고요.
알았죠? 내가 시장에 이렇게 갔더니 남아있고 살 사람 많아. 마스크 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 늘고. 오케이? 갔더니 말이에요. 물건 쌓여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거래량이 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급자가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지죠? 막 그냥 쌓여있어. 마스크가 막 수천만 개. 가격은 하락. 막 골라서 가겠지 뭐. 다 가져가지. 싸게. 안 그렇습니까? 거래량 증가하고 공급 감소. 물건이 귀해. 자, 우리 골동품 그 경매할 때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 안 그래? 우리 경매할 때 어떻게 돼요? 값이 오르든가요? 내리든가요? 오르잖아. 응? 자, 전 세계 유일한 뭡니다. 이러니까 값이 오르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전 세계 우표가 딱 2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 그래서 2개면 $20,000인데 그 자리에서 2개를 딱 사가지고 하나를 바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 그럼 그 하나가 $20,000 됐을까요? $30,000 됐다니까. 그게 뭐예요? 물건이 귀해진 거죠. 세계 유일한 우표가 됐는데 $30,000하고 되겠어요? 아마 $100,000 됐을걸? 나쁜 놈이죠. 그래서 시장 논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배가 아니지만. 자, 이제 39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이제 극단적인 좀 볼 거예요. 우리 탄력적, 비탄력적 변죽 있죠?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공급수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봐봐요. 하나가 양이 아예 변화가 없는데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해봐야 양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 뭐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가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양은 불변이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양 불변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공곡선이 수평선이에요. 뭐가 불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선을 균형점으로 해서 찾아봐야 가격 불변이라니까. 가격 불변. 가격 불변. 그러니까 뭐 수요가 변해봐야 뭐예요? 양은 변할 수 있어도. 자, 이제는 수요 곡선이 수직입니다. 수요 곡선이. 자, 공곡선이 이렇게. 여러분, 수직이면 양 변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지가 변해봤자 가격만 변하지 양은 불변이란 거죠. 만약에 수요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그럼 봐요. 가격 불변이야. 공급성 움직여봤자지. 가격 불변. 양은 변할 수 있죠. 이번에 30회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했다. 우리가 뭘 배웠어요? 수요 증가란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변해야 돼?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야 돼? 이외에 다른 요인. 가격은 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해도 불변이 이거. 불변이에요.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험이 그게 아니라고 다른 걸로 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이 승소하면 그날은 어느 학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학원이 장사지일 거예요. 22회 때도 그랬어요. 그 분산. 응? 제가 그때 이제 노원 강의하고 있었는데 분산 그 정답 없음 처리됐는데 행정소송 승소하니까 밥 사주겠다고 엄청 왔더라고. 지네들은 술 마시고. 아 진짜 짜증나서. 나는 오후에 수업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내년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힘들다 이런 분들 마음 비워해. 그냥 내가 이 다음에 실버할 때 공법도 필요하고 그러니 공부하러 왔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럼 뭐가 불변? 양이 불변. 완전 탄력적 그럼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밑에 요게 요즘 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 신축성의 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가격 신축성은 안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탄력성 분모 분자를 싹 역수로 바꾸면 그게 가격 신축성이야. 근데 결과가 가격 변화율이야. 아, 분자가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한쪽이 크면 한쪽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곡선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
SA하고 SB 중에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배웠습니까? SB가. 양변은 더 큰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는 이만큼 변했고요. B는 이만큼 변해서 오! B가 양 변화이 더 크네요. 근데 가격 변화를 볼게요. 여기 A고요. 이렇게 변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B고. 봐요. 가격 변화 더 작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완만한 그래프일수록 양 변화는 크지만 가격 변화는 작다는 거죠. 가파른 그래프일수록 양 변화가 적은 대신 가격 변화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도 선을 빼놓고는 그 크기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탄력성 크기 양 변화죠? 가격 변화 크기 서로 무슨 관계? 역의 관계라니까요.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잠깐 봐요. 우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일반 제어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배웠나요? 비탄력적으로 배웠나요? 비탄력적으로 배웠었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 지문이라니까. 그럼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봅니다. DA하고 DB. 여기 봅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비탄력적이에요? A가 비탄력적이죠? 여러분, 시장에 우리 부동산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 대체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특히 어떤 지역에 국한하면 더욱더 그렇지. 근데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 이건 A 이만큼. 거래량 B. 거래량은 A가 더 적게 변하죠? 그러나 가격 하락폭을 보면 A가 크게 더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B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등을 한다면 가격은 큰 폭으로 더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단에 사례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봐봐요. 자, 탄력성 변화. 자, 탄력성이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 작은 경우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비탄력적. 여기서 그치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온다.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다 이 말이야. 네, 그럴 줄 알았어. 비탄력 위쪽이 적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적으라고 두 가지 적어줄 거예요. 기울기 크다, 가파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은 뭐라고요? 기울기 크다, 기울기 가파르다. 적어요, 빨리. 다 적어, 다. 그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어떤 배려.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은 남들을 위한 배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배려. 다 적어요, 다. 안 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후회합니다. 하여간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책을 볼 일이가 없어. 오늘 딱 듣고 다음 주에 그대로 나타나. 거미줄 치고 있어. 탄력적이면 밑에다 이제 한번 해봐요. 이제 뭘까요, 여기는? 기울기, 작다, 또 완만하다. 적습니다. 오직하면 이거 내년에 이거 적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에이, 기울기, 표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저는 질문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리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순수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일단 커요. 뭐 지식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꼭 양손을 무겁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응? 질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책에 오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의 사례를 40페이지에 출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살 사람 많죠? 그게 바로 떠올라 있다니까? 그럼 가격은 되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제 공급 상태입니다. 공급이 뭐라고요? 비탄력적. 비탄력적 위쪽이 적어봐요. 양 변화 작다.
비탄력적이 뭐라고요? 양변화 작다. 그럼 양이 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가 크겠죠? 가격이 상승하다도 더 크게 오른다. 더 오른다 이렇게 하든가. 알았습니까? 반대는 덜 오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더 크게 오른다 또는 더 작게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오른다 또는 더 오른다. 자, 공급이 증가할 때 물건이 귀해졌어요? 흔해졌어요? 흔해졌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할 텐데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요. 양변화 작죠? 그럼 가격 변화는 크겠죠? 따라서 내리더라도 크게 내린다. 더 내린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해야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걸 했어요. 중요한 걸. 그래서 경제로는 막 자주 보셔야 돼요. 뭐 제가 드릴 만한 거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다. 자, 이제는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펴놨죠?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이런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막 이렇게. 그러면 국가 전체의 총체적 경제 활동 수준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경기 변동 또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면 경기 순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경기 변동. 경기는 항상 좋을 수도 항상 나쁠 수도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학개론이죠. 따라서 초점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표현했을 때와 일반 경기 그냥 경기 변동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경기 좋아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반 경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여러 부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뭘까요? 전자산업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타 아주 많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한 특수 부분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한 특수 부분이다. 그럼 부동산 경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경기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 지역별 또는 용도에 따라 주상공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문별 이런 부문별 특수 경기 등을 가중 평균한 값이에요. 가중 평균한 값이다. 평균된 거예요, 평균이. 근데 이 부동산 경기 여기다 포함시켜서 전체를 가중 평균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일반 경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 대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예? 비교하는 것은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비교가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공통점 찾기. 개별성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비교 어렵다. 제가 적어줬죠? 복습 안 한 게 여기서 나온다고. 딱 들통났어. 자, 개별성 나중에 부동산 특성 개별성 봐봐. 누가 적어놨을 거야. 비교 어렵다 해놓고 비교에다가 뭐라 적어놨나? 공통점 찾기 적어놨을 거예요. 공통점 찾기. 대조는 차이점 찾기. 그러니까 대조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좋아요.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일반 경기예요. 그래서 먼저 일반 경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볼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일반 경기를 되게 표현하면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요즘은 이런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사실. 총체적 경제활동. 총체적 경제활동 수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변화를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양상.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실사지수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동향을 보니까 우리만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대단한 나라에 사시는 거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개 이제 경제는 성장한다고 존재를 해서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낙후됐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훨씬 더 높죠. 자, 그래서 이 바닥을 우리가 저점, 트럭, 계곡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정점, 피크 또는 정상 얘기도 부르고 다시 저점, 계곡 이렇게 반복해 가더라는 거예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수술 끝나면 회복식 하는 거 맞죠? 꼭대기를 향하면 상향 그래요. 자, 또 하나 더. 상향 대신에 호황을 쓰는 학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견이 약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호황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여기 위쪽 있죠. 이 전체를 호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상향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출제도 주로 그것을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후퇴. 주의할 게 있어요. 후퇴지 하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향은 이걸 보고 하향이라고 그래.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상과 이 하는 각각 이 정점과 저점을 의미한다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정상에서 내려가면 우리 앞에서 정상에서 내려가면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쇠퇴기,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약하기, 인간적인 생해주기. 저 뒤에서 했구나 이제 보니까 4월달에 4월달. 그때도 정상에서 내려가면 퇴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예요? 야호 하죠. 그리고 바위에다 이름 새기고 오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남기고 오고 싶은데 거기다 배설은 할 수는 없고 침이라도 뱉고 오세요. 이렇게 침이라도 흔적이라 남겨두고 와야지. 미안합니다. 하여간 퇴자 잊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기억해야지 뭐 어떡해.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죠? 왜 이렇게 그랬을까? 현재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년 전 바닥보다는 더 잘 살죠?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봐서 이렇게 그림에 이걸 우리가 이제 성장 추세선이라고 불러줘요. 성장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 양상이냐 아니면 또는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나라마다 다르다. 성장 추세선이 항상 우상 형태가 아니라 우하 형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본은 그럴 거예요. 일본은 참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저점에서 저점, 처음에 출발했던 데 다시 되돌아왔죠. 또는 정점에서 정점, 또는 중간점에서 중간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기라고 그런다. 주기, 사이클, 주기. 처음에 출발했던 거 다시 되돌아오면 주기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이런 표현은 우리 부동산 경기를 설명할 때도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주기와 진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정점까지 여러분 이때는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 맞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대충 그래도 왼쪽에 요 기간이 더 좀 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실제로 주기가 요즘 많이 짧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년 주기를 많이 주장했는데 요즘은 4, 5년 주기를 줄었습니다만 10년을 예를 들어서 주기를 한다면 전체 10년 중에 한 여기가 한 6년 정도? 여기 한 4년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경기가.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확장 국면. 여기는 수축 국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확장 국면 여기는 긴 확장. 짧은 수축의 양상을 때 지금 일반 경기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 일반 경기 이런 양상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경사졌어요. 맞죠? 이 경사진 모양을 좌경사로 할 것 같아요? 우경사로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한번 여러분 해석해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좌회전이 무슨 뜻이에요? 왼쪽으로 돌아라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요?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아니 벽을 세웠는데 일이 자빠지잖아. 이상한 분들이네. 참나. 이걸 좌경사라고 그래요. 경사가 무슨 뜻인데? 기울어진 거지. 좌측으로 기울어짐. 어따 참말로. 자, 그래서 뭐 전국적 현상이니까. 그래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경사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외웠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양서 그다음에 우리 그 데칼코마니라고 아세요? 거기 저 종이를 반 접어가지고 물감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색깔 해가지고 딱 접었다 딱 대면 양쪽이 같죠?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대칭이 돼요? 안 되죠. 자기양사 비대칭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영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는 순간 후회한다. 나중에 보면 다 있어 그냥. 책만 지져버리죠. 책만. 여기 보세요. 그냥 뭐 적지 말고 뭘 이렇게 열심히 적습니까? 유학집인데 또 적어? 참 대단하십니다. 적자 생존인가요? 자기양사 비대칭이고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긴 확장, 짧은 수축 이런 양상을 띄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경기 특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경제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이론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경기 변동 내용도 미국 것을 모델로 해요. 그래서 뭐 통계치는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통계치는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부터 좀 성장을 좀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가 조금 있고요. 그 이후부터 있었지 그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하기 쉽지가 않아. 그런데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떤 양상을 띠냐면 실제로 이제 그림을 통계치를 보면 뭐 점선은 복잡한데 약간 이렇게 톱니 이런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나중에 중간칠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아이 그림 잘 그려야 되니까 약간 우하의 형태가 되더라고요. 중간칠 연결해 봤더니. 그래서 나온 표현이 우하형입니다. 통계치예요. 제가 뭐 여기서 잘 그리기 좀. 그럼 요걸 한번 봐봐요. 요걸 반대로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충 반대로 그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반대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왼쪽이 더 길까요? 오른쪽이 더 길까요? 이제 오른쪽이 더 길겠죠. 여기 작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우경서 비대칭이라 그래요. 우측으로 길어짐. 우경서 비대칭. 강적들이구만. 항상 고마워.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감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짧은 확장.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 짧은 확장. 긴 수축이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한 70%는 요걸 긴 확장 짧은 수축으로 가르쳐요. 30%는 저처럼 가르치고. 근데 저는 근거가 있어. 거기 적어놨어. 오직 답답하면. 참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참고 보이세요? 그거 어떤 저서 하나 있고 국토연구원 논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작정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근거 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일단 하세요. 만약 시험이 반대로 나오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그거니까.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근거 있어야지 뭐 근거도 없이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양상이 지금 현재 통계치나 뭐 저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확장 긴 수축. 근데 이런 표현도 써요. 잘 봐요. 회복은 느리나 후퇴는 빠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 또 문제야. 이거 갖다가 주기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유 비슷한 뭐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지금 요것은 같은 경우는 주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진폭을 표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것을 봐봐요. 여기 봐요. 동일한 시간 단위로 한번 볼게요. 동일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회복은 더디나 큰 폭을 안 오르다 이 말. 시간이 지나도 많이 안 올라. 그걸 더디다 그렇게 했어요. 느리나. 근데 여기는 어때요? 단위 시간 동안 큰 폭으로 떨어지죠? 동일한 시간을 주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크게 떨어진다 해서 후퇴는 빠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지금 요건 많이 써요. 부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나 후퇴는 빠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왜 이러냐면 우리가 버블, 거품이란 말은 부동산 경기에 씁니다. 여러분 거품 이야기할 때 어디 있어요? 부동산 경기 쓴다니까. 여기 잘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폭락하게 되면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교정 우측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그려져 있죠? 적습니다. 그분 성함이 자연인입니다. 석이 자씨야. 자연. 자연은 어디 살아요? 산에 살죠. 이 사람 정상이에요? 노멀이 아니야. 앱노멀이라니까. 여러분이 정상이고 그 사람은 정상은 아니야. 비정상이라서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일반 평균을 좀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인이지. 그럼 산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잘 봐요. 수염도 안 깎고요. 산에 다닐 때는 우비 입고 다니는데 우비. 그리고 장화 신고 다녀요. 왜 장화 신고 다녀요? 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다니면서 우산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비 입고 다니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장화도 여러분 그 갯벌이 쓰는 건 긴 장화. 여기 쓰는 장화는 짧은 장화. 원래 장화는 긴 신발입니다. 원래. 근데 그 중에서도 짧은 거 이렇게 하세요. 자, 우비 입고 살죠. 우경사 비대칭. 예? 짧은 장화 짭장. 수염 안 깎았어. 긴 수염, 긴 수축 이렇게 하세요. 실은 관두고 그렇게 하세요. 네, 일단 저는 근거 있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사람 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이라니까 회복이 빨리 될까요? 회복은 느리나 잡으러 가면 도망은 빠르다. 산을 막 뛰어다녀 막 산을. 전혀 안 미안해.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이거 말고 이제 부동산 경기 특징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40페이지 나와 있는 거 양가로 2번부터 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해서 오른쪽에 12번까지 이건 저 뒤에 있는 것의 결론이 일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살펴보지 않고 나중에 뒤에를 학습하고 다시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쉬는 시간.